우리는 항상 전문가에게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나요? 많은 일을 하면서 느긋하게 사는 비결이 있나요? 지구적 재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최재천 교수가 말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됩니다. 라고요.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최재천 교수. 오늘 들려드릴 북 레포트 최재천의 공부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 제 인생도 늘 공부가 일상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내 인생에 공부 따윈 없을 줄 알았건만 사회에 나오니 취업 공부도 해야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의 끝자락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의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공부만 해야 할까?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러게 하고 넘겼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대체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만 할까요? 단지 미래에 대해 모습이 걱정되어서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를 한다기에는 너무나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지곤 했습니다. 언론고시를 준비할 때는 특히나 지금 이 공부가 내 인생에 전혀 득이 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 공부라서 더 그랬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더더욱 공부가 하기 싫어지더군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왜 공부를 하며 살아가야 할까? 거기에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막연하게만 공부하던 저는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최재천의 공부였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책의 출판사 소개로 나온 글 한 줄 때문이었는데요. 인생의 전반에 걸쳐 공부가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는 문장이었어요. 사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이 책을 구매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책은 알고 보니 대담집이더라고요. 이게 인터뷰집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저 홍보 글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처음 이 책의 첫인상은 좀 실망감이 들었어요. 책을 꾸역꾸역 많이 읽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깨닫고자 하는 내용을 찾길 바랬거든요. 이 책은 삶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교육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왕의 책을 샀으니까 읽어보자 해서 이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본 독후감은 책의 전문을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저의 느낀 점만을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 책의 목차는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공부의 뿌리부터 공부의 시간, 공부의 양분, 공부의 성장, 공부의 변화, 공부의 활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일부 공부의 뿌리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교육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덮친 환경문화, 우리나라의 환경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밖에 인권에 대한 이야기, 몬테소리 교육법과 같은 다양한 교육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공감이 되어서 좀 접어봤는데요. 21쪽에 지금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파악 능력이 생겼구나. 이제 주관식 문제를 풀거나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 돌파하는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딱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철학이나 토론 수업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답을 찾아가는 교육 방식을 펼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문항들을 펼쳐놓고 그 안에서만 답을 찾게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학생들의 생각들이 창의적인 것보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40페이지에는 아이들에게 삶을 돌려주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입시를 준비할 때는 이미 창의적인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하면 가끔은 창의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곤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언론고시를 준비했을 때 장문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기획안 작성과 같은 문제들이 나오면 창의적인 생각들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미 제한적인 교육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에 미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교과목에 집중된 것보다는 좀 더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교수가 말하는 학생들에게 삶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부 공부의 시간에 시작되는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간다고요. 끌려가지 않고 내가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을까요? 최재천 교수는 마감 일주일 전에 미리 끝내고 느긋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결과물에 대한 질도 높아진다고 해요. 공부는 이처럼 집을 짓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일종의 본인만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최지천 교수는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전날 저녁에 점검을 하고 내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습관으로 굳어졌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각자에게도 공부하는 방법들이 존재할 텐데요. 저는 예전에 저의 공부 방법은 무조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렇게 미련하게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재천 교수님의 공부 방식처럼 저도 조금은 비슷하게 요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내일 할 일을 오늘 미리 살펴보는 정도로만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해봐야 지금의 저에게는 한두 달 뒤의 계획을 살펴보는 것 정도라고 할까요? 이것을 교수님은 공부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82페이지를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학자들이 벽돌을 착착 쌓아가듯 빈틈없이 공부하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학문하면 생애 못 끝냅니다. 지나친 완벽주의자들은 어느 단계까진 도달하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나만의 방식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의 일하는 방식, 나만의 공부하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게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은 슬럼프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한 번은 지독한 번아웃과 우울증도 버텨보기도 하면서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나는 계속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공부 방식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어찌 보면 공부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나만의 공부의 집을 짓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만의 공부의 집을 짓는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4부의 185쪽에는 마음이 가는 방향을 좇는다는 소제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안 작가님께서 최 교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도 괜찮을까요? 라고요. 여기서 최 교수님께서 고등학교 다닐 적에 비누 조각을 해서 미술 선생님께 발탁되었던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미술 숙제를 안 해서 전날 허겁지겁 불상 모양으로 비누를 깎아서 제출했는데 그게 만점을 받은 거죠. 그때 선생님이 미술반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공부도 해야 되고 저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거 네가 깎은 게 아니구나 하면서 말씀하셨고 결국 오기가 생겨서 미술반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그때 그 활동을 하시면서 재밌고 행복했다고 해요. 그렇게 행복한 미술반 활동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때의 활동이 도움이 됐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민벌레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쓸 때 민벌레의 서식 활동이 서늘하고 습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환경을 조성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어릴 적 미술반 때 썼던 석고 조각의 기억을 살려서 마침내 환경을 조정하게 된 거죠. 주변에서는 생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발상할 수 없는 것을 하니까 미술을 했던 놈이니까 가능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책의 189페이지에 최재천 교수님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세상 경험 중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모든 경험은 언젠가는 쓸모가 생긴다라고요. 우리가 가끔은 올곧게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도 완벽하게 모든 하루들을 하나로만 메꾸지는 않았습니다. 저마다 구멍이 있고 인간적인 면으로 살아갔던 건데요. 딴짓을 한다고 해서 절대 다른 방향으로 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것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6부 공부의 활력에서 283쪽에 자존감을 높이는 기술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재천 교수님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지독하게 자기 자신에게 묻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첫머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마음들을 전문가분들에게 묻거나 방법을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를 내 자신이 진심으로 더 잘 알 텐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서술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교수님의 삶을 조각조각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니까 이 책이 저에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찾아 읽게 된 것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는 의심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인생을 서툴지만 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 책이었습니다. 오늘 북 레포트 어떠셨나요?
책이라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함도 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어쨌든 책을 통해서 내가 얻어가는 것이 있다면 잘된 독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책의 깨달음을 삼아서 저도 조금 더 제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보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럼 북레포트 최재천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더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북레포트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